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이산철 배터리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구입하셔라. 하지만 가격적인 이점이 명확해서 선택한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다. 모델 Y 리튬 이산철 탑재 전기차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레이 EV 리튬 이산철 탑재되는 전기차 컨텐츠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하면 구입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으나 앞장서서 추천은 안 하니, 장점 단점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선택하십시오. 단점을 확실히 알고 선택하시고, 가격적으로 참을만 하겠다, 그만큼의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더 주시고 소편하게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구입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모델 Y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에게 막 혼내시는 분이 계세요. 타보고 얘기를 하라고, 타보고. 모델 Y가 테슬라에서 나오는 주력인데 리튬 이산철 단점을 거의 다 해결했겠지, 왜 타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계시다가 똑같은 얘기를 레이 EV에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조건 반대해야지. 너 중국 알잖아. 중국이 믿을 만한 데 아니잖아. 그 자동차인데 큰일 난다고. 그리고 중국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보조금 준다는 게 말이 돼? 그거를 알아서 결정하라니.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 와, 온도 차이가 한 100도는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전기차예요. 똑같은 이동수단입니다. 제조사, 물론 제조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리튬 이산철을 탑재한다 그래서 그 리튬 이산철이 리튬 황금 처리되는 거 아닙니다. 현기에서 한다 그래서 그 리튬 이산철이 리튬 쓰레기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CATL 중국에서 들여와서 똑같이 전기차에 실어서, 그런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다르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브랜드마다 이걸 달리 적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튬 이산철은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배터리입니다. 어떤 제조사가 가져다 쓰던지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5천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거기서 25% 정도를 딱 빼시면 대충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25%면은 1250만 원인가요? 이 정도면은 리튬 이산철을 고려해 볼 만한 일단 가시권에 들어와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지 말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추천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3,750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이 자동차는 우리가 거기 타야 되고 가족도 태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10년 넘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이 최소한 줄어들어 있고 만족도가 최대한 높여져 있는 그런 최신 기술, 좋은 소재가 탑재된 배터리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경제력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는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품질이나 만족도, 지속적인 성능의 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소비자들에겐 오로지 가격, 최대한 난 저렴하게 자동차에 많은 돈 쓰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산철의 단점,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줄어드는데, 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특징이 화학 반응에 따른 성능 저하가 리튬 이산철이 크니까 온도가 영하권으로 6도, 7도까지 떨어지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온도에서는 배터리가 충전, 방전할 때 제한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원래 성능이 나오려면, 그리고 또 충전 속도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회생제동을 또 통해서 전력을 받아들이려면 한 20분 이상 배터리를 정상적인 작동의 온도로 올릴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짧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30분밖에 운행 안 하는데 배터리가 이제 슬슬 데워져 가지고 최적 효율이 나올 쯤에서 운행을 마치게 되면 거의 좋은 효율이 안 나오는 바닥 효율에서만 운영을 하는 환경이 돼버리니까 원래 겨울에서 그래도 이게 한 250km 갑니다. 300km 갑니다. 영하 7도에서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 이런 결과들이 이분들의 사용 환경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테스트 결과는 한 번에 쭉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최적 효율을 낼 수 있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 이걸 하루에 한 3, 40분 운행하면서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이용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SOC가 한 20%, 30%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전압이 뚝 떨어지는 전압 강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SOC상 몇 %가 남았다라는 걸 BMS가 예측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류량을 통해서 보정을 해야 그나마 비슷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10% 남았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운행을 해보니까 갑자기 2%, 3% 바로 0% 가깝게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BMS에서 이걸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매뉴얼에 그렇게 써요. 100% 충전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한 달에 뭐 몇 번씩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리튬 인산철이 불안나고 100%까지 이용해서 빵빵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셔야 BMS가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SOC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조사가 리튬 인산철에서 단점이 되는 부분들을 보정해서 써주십사 하고 이걸 제조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물리적으로 이게 화학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와 삼원계면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이 보증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은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네거티브하게 잡혀 있어요. 수명이 전기차에 들어가면 짧아진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왜? 파워뱅크처럼 0.5C 정도에서 사용되게끔 하면 3000 사이클, 4000 사이클 이게 나와요. 불도 잘 안 나고. 근데 이게 1.5C, 2C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이 문제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해 드렸어요. C레이트 개념은 평균이 아닙니다. 최대 부하 시 일시적이든 뭐든 최대 부하가 걸리는 구간에서 그런 구간이 자주 나오는 전기차의 환경, 오르막길을 가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이러면 2C 이상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전기차도 뭐 0. 몇 C밖에 안 쓰는 그런 환경이니까 쭉 놓고 보면은 2C가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도 아니까 이 단점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보정해서 하시면 SOC 정확하게 BMS가 예측할 수 있으니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원계는요 80%까지 딱 제한해서 쓰십시오. 이거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가끔 이제 제가 80%까지 쓰면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 20년 이상 쓰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환경 문제 아무래도 채굴하고 생산하고 하는 때 공장에서 만들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비롯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한번 만들어지면 최대한 오래 쓰려면 뭐 그 사이클을 최대한 늘려도 불편이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환경적으로 맞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건데 보통 자동차 수명이 10년에서 길어야 한 13년? 4년? 요 정도 보잖아요. 삼원계 배터리가 실제로 셀이 디자인될 때 우리가 흔히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들어가는 18650 이런 배터리들은 500회 사이클로 디자인이 됩니다. 설계가 돼요. 그런데 파우치형은요. 보통 811 기준으로 해서 셀 디자인 할 때 수명을 2000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이걸 100으로 써도요. 여러분들이 10년에서 뭐 13, 14년 자동차를 이용할 때까지 SOH가 80% 이하로
어딘가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100은 100이 아니에요. 그로스가 있고 넷이 있는데 그로스가 BMS의 SoC이고요. 넷은 인포테인먼트, 계기판에 나오는 SoC입니다. 이 차이가 최소 3%에서 높게는 1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채워도 원래는 97밖에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의 최적 변화라든지 그걸로 인한 전극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충전이 안 되게끔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100으로 누워서 충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튬 인산철은 메모리 이펙트가 크진 않지만 메모리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방전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또 이게 리셋이 됩니다. 보정이 됩니다. 근데 3원계는 메모리 이펙트가 거의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뭐 반뚝 잘라서 하던 밑에서부터 하던 아니면 80%에서 하던 상관이 없어요.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00에서 0까지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배터리예요. 자, 그러니까 저온에서의 사용성, 효율성, 그리고 출력 밀도, 회생 제동에 따른 저온에서의 전력 회수 다 유리하고 배터리를 SoC를 운영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메모리 이펙트마저 없는 배터리니까 훨씬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재활용이 되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뺄 게 많아요. 3원계는. 근데 리튬 이산철은 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리튬 자체도 탄산 리튬이 들어갑니다. LFP는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리튬 회수를 통해서 수익이 더 3원계 배터리가 더 크게 나니까 LFP 배터리를 가지고 재생을 하려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CATL이나 BYD는 2027년까지는 주력으로 그래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에서 요거를 재활용을 해서 나름 우리도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리포트를 막 뿌려요. 그걸 보시고서 하고 있잖아. 그게 정말 수익이 나는지 믿을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합니까? 못해요. 중국에서 통계 속이는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제 다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외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검증을 한 게 없어요. 왜? 검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안 쓰고 있는 걸 뭐하러 검증을 합니까? 스트라우베리라고 잘 아시죠? 테슬라의 CTO. 그런데 이제 지금 퇴사를 해가지고 배터리 재생 기업을 세웠어요. 앞으로 배터리 재생을 해서 리사이클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3원계 배터리, 그리고 또 산화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휴대용 기기에 리튬이온 전지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원칙,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튬 인산철에 대한 견해는 확실히 저렴하면 구입을 고려하는 걸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추천은 안 한다. 얼마나 저렴해야 된다? 25% 이상.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레인 EV에 배터리가 하나 들어갔다고 내연차보다 1000만원씩 오르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지요. 전기차 배터리가 아직은 대중화가 확실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요, 13년 전에 2010년에만 해도 지금의 9.5배 정도 됐었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10배나 내린 겁니다. 10배나 내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비싸요. 여러분들 파워뱅크, 리튬이온 계열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 있는 파워뱅크가 인버터하고 셀이 합쳐져 있는 1kWh 용량의 파워뱅크 조금 브랜드 있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무조건 100만원 넘습니다. 앵커처럼 보조 배터리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배터리가 1.23kW인데 179만원입니다. 물론 인버터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인버터 가격이나 뭐 설계비 빼면 셀은 얼마일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걸 곱해서 레이에 들어가 있는 35.2kWh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러면 그 계산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싼 3원계는 또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이 배터리가 엄청나게 비싼데 일반인들이 왜 체감을 못하냐면 그렇게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를 구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입을 해봤자 1000mAh 보조 배터리 정도를 사봤는데 이 보조 배터리도요 고속 충전이 되는 건 개당 2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게 몇 개 들어가 있냐면 전기차에 2,000개, 3,000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배터리들은 보조 배터리처럼 출력이 몇십 와트 정도가 아니라 몇백 킬로와트를 팡팡 낼 수 있게 출력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안정적인 배터리입니다. 당연히 비싸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대신 전기 모터하고 뭐 이런 걸로 바뀌어 있잖아. 엔진 변속기 안 들어가잖아. 거기에서 오는 감소도 물론 있지만 전기 모터와 인버터가 저렴해 보이죠.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전기 모터도 밑에 150kW, 200kW면은요 엄청난 출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스위칭을 하는 파워 반도체, 이 파워 반도체가 6개 기본으로 세트로 들어가는 이 인버터의 파워 반도체가 이게 또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으로 최신 공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이 6개의 반도체, 파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기판 있잖아요. 그게 리테일 가격, 공급받는 제조사에 공급되는 가격은 모르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파시죠 하면 2,000불 정도 부릅니다.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은 다 무슨 거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 있잖아요. 원가로 따지면 그렇게 안 비싸요. 한 200에서 300 정도 원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리테일 가격으로 팔면 한 700, 800, 좀 배기량 큰 거는 한 900, 1000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중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 모터, 인버터, 거기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선, 그리고 또 컨트롤 패널, 정선 박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파워트레인의 비용이 그렇게 낮지 않는데 거기다가 배터리가 펑 하고 가격을 뻥튀기를 해서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전기차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의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져야 한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내연차와 전기차가 비슷해지는데 그 시점이 대략 2026년에서 20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초창기 시장에서 배터리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딱 지금 내연차와 차이 나는 수준 그만큼 주는 겁니다. 다 정책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LFP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저희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하다. 구입하시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이점이 별로 없는데 구태요? 왜?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또 장단점을 알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